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오늘은 좀 봄 기운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출근할 때 그렇게 뭐 춥다는 생각도 안 들고 오늘 낮에는 18도까지 서울 기업은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제 좀 기온도 이제 끝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방금도 지금 아침에 제가 이메일을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건축 비용 관련돼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뭐 이런 이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어, 제가 하루에 전화를 갖다가 평균 적은 날은 한 10통, 많은 날은 한 30통까지 그 문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중에 한 9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어, 뭐 당연히 평당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중에 한 10% 정도 분들만 어, 그 비용이 어떻게 돼서 나오는 건지 질문하시고 나머지 90% 분들은 그냥 전화를 바로 끊으세요. 네.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떤 물건인지를 알아야 가격이 비싼지 비싸지 않은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그 물건이 비싸다, 싸다 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저희들이 퀄리티하고 같이 연관돼서 얘기를 합니다. 비싼 물건을,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을 비싼 가격에 받는 걸 갖다가 비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저질의 물건들, 그런 걸 갖다가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면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 반대로 또, 어, 되게 품질이 낮은 주택을 갖다가 싼 가격에 시공하는 것 갖다가 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야 되죠. 건축 비용을 갖다가 체크를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사항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대로 체크 안 하시면 나중에 낭패 보십니다. 첫 번째, 이 건축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은 뭐고 안 포함되어 있는 내역은 뭐냐? 이걸 갖다가 첫 번째 제일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기초공사 비용, 현장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공사, 기초토목공사 비용은 항상 별개로 두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뭐 어떤 업체들은 보면은 뭐 장비대, 운송료, 기초공사 확인 비용, 온갖 말도 안 되는 그 항목들을 넣어서 비용들을 받죠. 나중에 그걸 갖다가 다 싸게 홍보를 해놓고 다 합쳐보면은 그놈이 그놈입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그 얄팍한 상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그런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짓게 되면은. 하지만 꼼꼼히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 비용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갖다가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거를 판단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비용이 높은 비용이다. 혹은 낮은 비용이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골조입니다. 골조. 일반적으로 경량철골주택이 뭐 샌드위치 판넬 쓰고 하기 때문에 좀 싸죠. 근데 다른 업체에 전화하셔서 경량철골 주택 시공 비용을 듣고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목조 비용을 비교를 하시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뭐 소위 말해서 좀 심한 비교지만은 복숭아 가격하고 수박 가격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용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목조도 경량 목구조냐 중목 구조냐 아니면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정말 두꺼운 골조를 쓰느냐 이런 것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여기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골조의 두께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구조목 기준으로 얘기를 하죠. 목조주택에서 뭐 2x4, 2x6, 2x8, 2x10, 2x12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경량목 구조에서 쓰는 구조목은 2x6, 2x6가 140입니다. 그러면은 140mm만큼 단열재가 충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x8이 되게 되면은 불과 2인치 정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구조목의 가격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열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경량목 구조하고 그 위에 단계의 골조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많습니다. 주택을 하나 짓게 되면 구조목이 수백 개씩 들어가는데 하나에 2만 원, 3만 원만 차이 나도 거의 뭐, 천만 원 가까이가 차이가 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조 두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경량목 구조인지 아니면 그 위에 단계들의 구조목을 쓰는 주택들인지, 목조주택 기준으로 그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단열재를 뭘 쓰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 체크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해외에서 뭐 단열재를 수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사무실 앞에는 이제 베란다가 있어서 어제 비가 왔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그 저희들이 미네랄을 160kg입니다. 회배당. 최고 밀도죠.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사실은 주택 벽체 안에 이 미네랄물이 들어갔을 때 수분이 침투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돼도 절대로 처짐이 없는 그런 최고의 밀도의 단열재입니다. 밖에 비 오는 데다가 놔뒀는데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물이 전혀 스며들질 않았네요. 어제 사실 토치로 불도 한번 붙여봤는데 불이 붙질 않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현상은 있죠. 하지만은 그런 건 없습니다. 타고 이런 거는 전혀 없죠. 뒤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제가 눕혀놔서 그런데 비드법 단열재 EPS 스티로폼이라고 얘기하죠. 스티로폼도 흰색이 있고 저렇게 검은 계열의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저것도 가, 나, 다, 라 등급이 있죠. 흰색 스티로폼보다는 저기 검은색 계통의 짙은 회색 계통의 독일 제품인 네오폴 단열재가 EPS도 월등히 비쌉니다. 저희들은 EPS 중에서도 제일 높은 등급을 쓰고 일반적인 샌드위치 판넬에 들어가는 스티로폼 EPS는 제일 흰색 중에서도 제일 낮은 EPS죠. 가격 차이가 2배, 3배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야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어떤 단열재가 들어갔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단열재가 들어갔는지 잘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엔 창호입니다. 어떤 창호 쓰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저희들 같은 경우 사실 독일 제품을 제일 많이 씁니다. 가급적이면은 좋은 단열을 가진 주택을 시공을 하는데 창호 때문에 열 손실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뭐 국내산 제품들도 요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가성비 주택을 지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독일 제품보다는 국내산을 쓰시는 게 맞고, 뭐 근데 사실 역사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뭐 전 세계에서 사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독일 창호니까요. 그래서 독일 창호를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시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경량 목구조 주택인 경우는 외단열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중부 1지역에서는 경량 목구조로서는 단열 규정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외단열을 하게 되는데 그 외단열을 과연 뭐로 하느냐, 이거 역시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내부로 들어가면은 내장의 경우에는 뭐 도배, 도장, 아니면 편백, 자작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잖아요. 뭐 심지어는 대리석까지 이런 걸 갖다가 어떤 걸 썼을 때 건축 비용이 평당 얼마 정도 되느냐라는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도배, 도장이 제일 일반적이지만은 도장은 도배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하지만 저희 주택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멀리서 봤을 때 대리석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내장 마감재들도 저희들은 사용을 하고 있고 주택의 포인트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거는 되게 주택의 전체적인 조화라든지 매력 포인트를 갖다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자재도 시공하는 업체가 거의 없죠. 그리고 또 외장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장재가 아마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라믹 사이딩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라믹 사이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리가 쉽고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점이 있겠지만은 기능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미적인 부분, 저는 세라믹 사이딩을 쓴 주택들이 왠지 보면 좀 인조인간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세라믹 사이징을 좋아하신다면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희 주택백화점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타나목을 제일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비싸서 타나목 시공을 갖다가 굉장히 꺼려하시기 일반적이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타나목을 유럽에서 직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타나목을 갖다가 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싱크대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메일 보내신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했는데 하자 이행정권을 발행해 주느냐, 뭐 승급금 이행정권을 발행해 주느냐. 예, 저희들은 종합건설사입니다. 그거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해야 되는 게 의무죠. 하자 이행정권을 갖다가 발급을 안 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오히려 과태료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분명한 것은 종합건설사는 직원들이 설계팀, 3D팀, 공무팀, 시공팀 이렇게 여러 명이 있고 회사하고 그리고 이제 직영공사를 하시는 경우는 소위 말해서 동네에서 현장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뭐 제대로 된 설계라든지 3D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영공사는 사실은 그 오야지라고 하시는 분이 연장까지 직접 들고 하시면은 저희들보다는 건축 비용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단 직영공사를 하시게 되면 건축주분들이 주택의 시공의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다 지셔야 되고 저희들하고 시공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거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런 걸 갖다가 잘 생각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 시공 한번 하시려면은 전화 수십 군데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전혀 뭐 문제 없고요. 하지만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하시고 이건 사실 전화상으로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하셔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어제 저희들한테 전화해놓고 다음날 또 전화 오셔서 전화했는 업체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들도 사실은 업체고 저희들은 또 일을 하는 사람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어제 전화했는 거 오늘 전화해서 똑같이 질문하고 얼마나 많은 전화를 했으면은 자기가 전화를 했는 것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 환영하지 않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쭉 뭐 네이버나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업체들을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시고 난 뒤에 전화를 하셔서 체크를 하세요. 여기는 얼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더라. 여기는 목조주택인데 골조 두께가 뭐더라. 단열재가 뭐더라. 창호는 뭐 메모를 하시고 그 다음 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똑같이 해서 비교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전화하셔가지고 기억도 못 하시면서 평당 얼마예요? 아, 예, 예, 알았습니다. 끊고 그 다음에 또 평당 얼마예요? 이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절대로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제대로 된 비교 판단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전화를 받는 사람도 불쾌하고 전화를 하는 사람은 못 느끼겠지만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들. 그런 전화가 하루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사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연결이 되면은 사실 업체에서 그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드렸던 말씀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상세 견적에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걸 갖다가 다른 거를 해달라고 하면서도 트집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남들처럼 별도 공사 열 몇 개 붙여놔놓고 이거는 포함이고 저거는 포함이고 돈 되내라 돈 되내라 공사 기간 동안 계속 돈 얘기만 하는 그런 업체 저는 딱 질색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저희들은 내야 될 때 내고 받을 때 받고 그거 끝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추가되는 거 없으면은 절대로 단돈 만 원도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건축 비용을 잘 비교를 해보시는 게 합리적인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이네. 한 주가 또 금방 갑니다. 주말 편안한 휴식 되시고요. 또 뭐 저희들 주택백화점은 쉬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오늘 아침